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김정은이 군사행동을 보류한 이유.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김정은이 군사행동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김정은이 아마도 유고 상태인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김정은이 왜 군사행동을 보류했을까? 아마도 트럼프가 북한을 협박했을 것이다.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은 트럼프가 아마도 시진핑에게 야, 너네가 북한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1단계 미중 무역 합의고 뭐고 없이 그냥 너네하고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 버릴 거야. 디커플링 해 버릴 거야. 아마도 이런 협박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막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제 영상에서 지금 현재 동북아 쪽에 항공모함 3척이 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항공모함 한 척은 다른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여유가 있다. 그런데 이 항모 한 척이, 남아도는 항모 한 척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심각한 대남 도발을 일으킨다면은 트럼프는 아마도 그걸 빌미 삼아서 이 남아도는 항공모함 한 척을 랴오닝 반도가 보이는 서해로 밀어넣을 것이다. 왜? 항모 전단이 서해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는 평양이 코앞에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절대 11월 대선 때까지 ICBM을 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으로서는 미국 항모 전단이 자신의 나와바리인 서해로 들어오는 것을 절대 두 눈 뜨고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야, 지금 도발 일으키지 마 하고 막지 않았을까. 중국이 얼마 전에 북한에다가 8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북한한테 야, 너네 도발 일으키면은 그 80만 톤 식량 지원 끊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을 막지 않았을까. 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오늘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김정은이 군사 도발을 유예한 두 번째 이유. 자, 오늘은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냐면요, 김정은이 건강 상태가 뭐 크게 문제가 없고, 김정은이 아마도 어제 군사 행동을 유예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어떤 완벽한 기습을 노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군으로 하여금 긴장을 풀게 하기 위해서 어제 군사행동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은 기습 공격을 정말 좋아해요. 아무도 예상 못한 기습 공격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김정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군사 작전을 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습 공격을 좋아하죠. 군사 전략가라면. 근데 김정은이는 아주 야비한 기습 공격을 써요. 자, 2010년도를 생각해보세요. 그때 김정은이가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2010년 말에는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이때 김정은은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그냥 공격했어요. 진짜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진짜 야비한 놈이에요, 김정은. 자,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는 북한에서 다 예고를 하고 경고를 했어요. 야, 너네가 대북 전단을 날렸으니 우리가 좀 열이 받았거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사 행동을 이렇게 옮길 거야. 이런 예고를 다 하고 경고를 다 때리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동안 이 나라 안보를 다 망쳐버린 국방부 장관조차도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면 그에 대한 모든 결과는
북한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좀 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우리 한국군 예하 부대들도 상당히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평도에서는요, 해병대가 K9 자주포 기동 훈련을 했고요. 그 외에도 NLL 전 해역에서 경계태세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이게 사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우리 육군의 항공작전사령부도 북한의 도발을 상당히 열심히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7항공단에 105, 107 항공대대가 훈련을 했는데요. 자, 105, 107 항공대대, 이 100으로 시작되는 숫자는요, 100으로 시작되는 숫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항공대대는, 육군 항공대대는 AH-1 코브라 공격 헬기를 운용하는 부대고요. 200으로 시작되는 숫자의 항공대대는 UH-1 휴이를 주로 운용하는 그 항공대대고요. 500으로 시작하는 부대는 500MD 헬기를 사용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900으로 시작하는 부대는 뭐 901 항공대대인가 뭐 902 항공대대 뭐 이렇게 두 개 부대가 있는데, 900으로 시작되는 항공대대는 바로 AH-64 아파치 공격 헬기를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이 중에서 야간전 수행이 가능한 공격 헬기가 바로 코브라 헬기하고 아파치 헬기예요. 근데 이 아파치 헬기는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략무기급이에요. 자, 북한이 만약에 정말 전면전을 일으키려고 탱크를 몰고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아파치 헬기가 그때 딱 뜨거든요. 아파치 헬기가 딱 뜨면요, 북한의 탱크가 내려올라다가도 못 내려와요. 아파치 헬기가 뭐 한 7, 8대만 떠도 절대 못 내려옵니다. 북한의 탱크들이.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정말 전면전을 일으킬 생각이 있다면은 무작정 탱크를 밀고 못 내려오죠. 먼저 장사정포나 방사포를 쏴서 우리 항공대대, 아파치 헬기나 코브라 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대부터, 항공부대들부터, 육군 항공부대들부터 먼저 타격을 하고, 그 다음에 성남 공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수원 공군기지 이런 데를 먼저 타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탱크를 밀고 내려오든지 뭐 그렇게 할 텐데, 자, 여하튼 간에 두 번째로 야간전 수행이 가능한 헬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코브라 공격 헬기. 그래서 기사에 봤던 그 부대가요, 105, 107 항공대대인데 코브라 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대인 것입니다. 해당 부대들이 바로 이 코브라 헬기를 이용해서 야간전 근접 항공지원 훈련을 했던 것이고요. 자, 이 105, 107 항공대대가 코브라 헬기를 이용해서 야간전 항공 근접 지원 훈련을 했던 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만약에 김정은이가 북한 특수부대들을 이용해서 우리 한국군 GP를 기습하는, 그래서 기습 포위하고 점령하는 그런 군사행동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 사진이 나가고 있을 텐데, 이 GP는요, 산꼭대기에 건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말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의 전차나 장갑차가 이 산골짜기로 빠르게 투입이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만약에 코브라 헬기가 경기도 후방에 있지만 이 코브라 헬기가 딱 뜨면은 30분 만에 그 전장에 도착해서 북한군 보병들을 쓸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기사 보여드렸던 105, 107 항공대대가 야간전 항공 근접 지원 훈련을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북한이 DMZ에서 도발을 일으킬 것을 상정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보기에 이 NLL에서도, 그리고 DMZ에서도 NLL의 도발이나 DMZ에서 일으킬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동안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모든 군기가 다 무너지고 했는데 최근에 북한이 딱 그 예고를 하니까, 도발 일으키겠다고 예고를 하니까 한국군이 그래도 꽤 훈련을 열심히 하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김정은이 도발을 일으킬 수 없죠. 한국군이 딱 경계태세를 갖추고 대비를 하는데 어떻게 도발을 일으킵니까? 그래서 아마도 김정은이가 한국군의 그 긴장을 늦추기 위해서, 한국군의 긴장을 풀게 하기 위해서 어제 군사행동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냐.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최소한 군인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우리 한국군의 경계태세를 늦추게 하기 위해서 어제 군사행동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앞으로 예고 없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할 것이다. 트럼프의 11월 대선 전에. 군인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정은은 앞으로 예고 없이, 정말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기습 도발을 일으킬 텐데, 만약에 김정은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기습 도발을 일으킨다면은 그 군사 작전은 반드시 포로를 사로잡는 수준의 심각성과 규모의 도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포로를 사로잡는 수준의 심각성과 규모. 왜냐? 그 도발의 목적은 트럼프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부르는 거거든요. ICBM을 쏘지 않고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만으로도 트럼프를 테이블로 불러들이려면 반드시 포로를 사로잡는 수준의 도발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다면은 김정은은 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서해 5도나 우리 DMZ, GP를 점령하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 중에서 GP를 점령하는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 관건은 이 기습을 할 때 서해 5도가 더 쉽냐, 기습 점령을 하는 게, 지상에 있는 GP를 점령하는 게 더 쉽냐, 이 문제죠. GP를 점령하는 게 더 쉽습니다. 백령도에는 그 코브라 공격 헬기 중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백령도에. 그래서 북한이 그 고속 부양정을 뭐 수십 대를, 수백 대인가? 하여튼 고속 부양정으로 그 서해 5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백령도에 배치되어 있는 코브라 공격 헬기 중대가 딱 헬기를 띄우면은 힘듭니다. 아무리 고속 부양정이라 그래도 힘들어요. 섬에 접근하기도 전에 다 해상에서 격침될 거예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자, 이게 문제가 많은데요. 왜 문제가 많냐? 그러니까 빨리 누군가가 나서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돼요. 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백령도에 배치되어 있는 코브라 공격 헬기가 전혀 훈련을 못하고 있어요. 그 항공금지구역 그 조항 때문에. 자, 여하튼 그래서 김정은은 이 바다보다는 지상에 있는 GP를 노릴 가능성이 더 크다. 물론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GP를 점령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GP라는 게요, 산꼭대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들이부어가지고 만든 요새인데, 그야말로 요새인데, 이게 철조망으로 3겹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GP를 점령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해가 뜨지 않는 월삭, 칠흑같이 어두운 어느 날 밤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우리 한국군 GP 그 근처에 딱 잠복하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북한 쪽 GP에서 우리 한국군 GP를 향해서 박격포와 14.5mm 고사포를 들이붓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군 GP 장병들이 정신이 없죠. 게다가 북한군이 연막탄도 같이 들이부을 거예요. 자, 연막탄의 그 연기가 한국군 GP를 다 둘러싸고 있으면은 GP 안에 있는 우리 병사들은
저 바깥에 있는 북한군 특수부대를 전혀 볼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이 철조망을 뚫고, 그래서 우리 GP 정문 앞에 딱 와서 그 GP 정문을 폭탄으로 폭발시키고 우리 GP 안에 딱 들어오면은 뭐 게임 끝인 거예요. 아마도 김정은이가 이런 작전을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한국군의 경계태세를 늦추게 하기 위해서, 긴장을 풀게 하기 위해서 어제 군사행동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군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정치적으로, 국제정치학적으로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했고,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서 군사행동을 막았다. 이거는 정치인들이나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문제고, 군인이라면 반드시 김정은이가 우리 국군의 경계태세를 늦추게 하기 위해서 어제 그런 말을 한 것이고, 김정은은 반드시 예고 없이 기습 도발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군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국군에 누군가 용감한 장군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돼요. 폐기는 못하더라도 폐기해야 된다고 선언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앞서서 그 뉴스 기사 보여드리면서 우리 항공작전사령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가 공격 헬기 훈련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훈련에 중요한 훈련이 하나가 빠졌어요. 훈련이 하나 더 추가돼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훈련인데 뭐냐면은, 자, 헬기 조종사가 한밤중에 딱 떠서 지금 전쟁이 발발한 그 GP를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국군의 GP를 찾아가야 되는데, 최전방에 있는 GPS를 보고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GPS를 보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전자죄밍을 걸어가지고 그 GPS를 먹통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헬기 조종사는 그 GP까지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것도 한밤중인데 지형지물을 보고 찾아가야 돼요. 바로 이 훈련이 빠졌어요. 북한이 우리 한국군의 GPS에 제밍을 걸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 헬기 조종사는 그 전쟁이 발발한 GP까지 지형지물을 보고 한밤중에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이 중요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9.19 군사합의 때문에 항공금지구역 설정된 것 때문에 그 훈련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국군에 어떤 용감한 장군이 계시다면은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물론 국방부가 이렇게 안 하겠지만 누군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 저 서해 5도하고 DMZ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야간 투시경하고 그 적외선 감지 투시경, 이거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혹독한 야간전 훈련을 미리 시켜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해놓으면은 김정은이 아무리 도발을 일으키고 기습 도발을 일으키고 싶다고 해도 못 일으켜요. 그런 준비를 해놓으면은. 아니, 우리나라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전 국민들한테 수십조 원을 뿌렸는데, 우리나라 최전방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한테 그 야간 투시경 그리고 적외선 감지 투시경 이런 거 지급하는데 아마 1,000억 원이면 떡을 칠 거예요. 1,000억 원이면은 그 빨리 지급을 해야 돼. 그 국방부는 긴급 자금을 편성해서라도 빨리 우리 서해 5도랑 DMZ에 근무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그 야간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장비들을 빨리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긴급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이거 제가 원래 신청 안 하려고 했는데 저기 우리나라 이 자유우파 이쪽에 부정선거를 밝히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저 긴급 재난지원금 그분들한테 드렸거든요, 다. 또 일부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좀 드리고, 왜냐면 제가 저희 부모님을 잘 못 섬겨드려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부모님께 조금 드리고, 또 이제 그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다. 저는 한 푼도 안 썼어요. 이게 긴급 재난지원금 저거 우리 국민은요, 이 국가 정부가 흘려주는 빵 부스러기를 받아 처먹는 개가 아니에요. 특히 기독교인은 원래 저런 긴급 재난지원금 국가가 막 그냥 국민들한테 뿌려주는 저런 거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서 혹시 저거를 신청을 하셨더라도 기독교인은 자신을 위해서 한 푼도 쓰면 안 됩니다. 저렇게 국가가 그냥 국민들한테 세금을 뿌리는 저런 거는요, 그냥 어려우신 분들 도와드리는데 그런 데 쓰면은 좋아요. 하여튼 김정은이 어제 그 군사 행동을 보류하겠다고 말한 거는 진짜 기습 도발을 위해서 어제 그렇게 말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